자, 올 연초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950선 부근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1950선까지도 조금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자면 도돌이표였습니다.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월요일 지수 가깝게 내려왔거든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중국 시장의 부진과 함께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매도로 인해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호텔 신라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내수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따라서 홈쇼핑 관련주들 또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영향으로 조선과 자동차 등 환율에 민감한 운송장비 업종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 그간 하락폭이 심했던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고, OLED 관련주들도 올해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류 독감이 국내의 발발로 인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또다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대형 네.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글로벌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은 특히나 환율 부분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도 이러한 흐름이 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전히 우려감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 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고, 운송장비 업종을 포함한 그런 업종 또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큰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지고 방식을 쓰고 있는 코스피 시장은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1930포인트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글로벌 펀드 동향에서 신흥국 시장의 자금이 지금 11주째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한국 시장의 외국인의 순매도의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풀려있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결국 실적에 기반한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관련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금일 오전에는 중국의 GDP 발표와 산업 생산, 소매 판매권 등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중국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과 22일에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월 정도에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엔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된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적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에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것 같고, 업종보다는 종목별 대응,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적 체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의 좀 굵직한 흐름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난히 대형주들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번 주엔 좀 반등 나와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종목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좀 주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꾸준한 추세 상승은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전략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재 하락에 따라서 농심, 오뚜기, 메일유업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의 춘절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주죠. 카지노, 화장품, 백화점주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4주 연속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황이 좋지 않았던 태양광 관련주, OCI, 하나케미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엑소와 그리고 이제 YG 엔터를 비롯한 엔터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1월달 그 미국 시장의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것만큼 한국 시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중에 제넥신과 레고캠바이오, 바이오메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관심주로는 소리바다와 대우웨이의 MPK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춘절 관련주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화장품, 백화점, 그 외에도 국내의 여러 가지 내수 관련주들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양증권 고윤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